안녕하세요. 드루먼입니다. 오늘은 이 구성남이죠. 구성남에 제가 이사 들어온 지 산지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이제 서울에서 의정부에서 이제 성남으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구성남 실거주 6개월 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남에 주목해야 될 아파트랑 몇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성남을 처음에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그냥 바로 위쪽에는 위례에다가 이제 잠실, 강남이고 밑에는 바로 판교고, 그러니까 완전히 직주 근접이죠. 바로 밑에 판교까지 상당히 가깝고 잠실이나 강남까지도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완벽한 곳입니다. 네, 그리고 자가용을 이용해서도 이 동부간선도로 외곽도로 타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오면은 바로 강남 이용할 수도 있고, 이 성수동이라든지 한남동 이쪽에도 가기가 쉽기 때문에 위치는 진짜 정말 좋아요. 위치가 너무 좋고, 그래서 그런 위치적인 장점, 그리고 뭐 아파트가 약간 신축급이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중앙 힐스테이트 큰 평수를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근데 계약을 하고 전세를 맞춰 놓은 다음에 제가 이제 입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 답사죠. 세입자분 나가시고 제가 사전 답사를 했는데, 와,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진짜. 임장할 때도 물론 가보긴 했지만 재방문 해보니까 사진상으로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 언덕배기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언덕이 이게 지금 약간 날이 추워가지고 막 길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좀 위험할 것 같고 상당히 좀 단점이 있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요 정도 언덕이면은 성남에서는 언덕 축에도 못 낀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원 3구역이죠. 여기 재개발이 이제 거의 지금 이주가 한 40% 정도 됐습니다. 여기가. 네. 이주가 완료되고 이제 분양할 예정인데, 이 언덕이 이게 이 초등학교인데 이게 초등학교를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이게 로드뷰로 봐서는 잘 모르는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예. 언덕이 이 정도예요. 네. 딱 보시면은 와, 이게 무서워요. 무서워. 제가 차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가끔 하거든요, 이쪽에. 근데 이 차 고장나서 떨어 내려가면 어떡하나, 뭐 올라갈 때는 이거 차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언덕이에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성남은 거의 모든 동네가 다 언덕이에요. 바로 여기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란매종 있죠. 여기 지금 한참 입주 중인 신축 아파트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언덕이 뭐 진짜 어마어마해요. 예. 바로 그냥 이 도로 쪽 요쪽 옆으로만 가도 이렇게 확 내리막이에요. 확 언덕이죠, 이렇게 언덕. 예. 완전히 여기도 요 아파트도 이제 고바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랜드마크죠. 탄성역 포레스티아. 여기 가끔씩 제가 이제 맥도날드에다가 아이스크림 먹고 차 살짝 대놓고 한 2, 30분 운동하고 오는데 여기도 언덕이 이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거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쫙 언덕이에요. 이렇게 지형도 보시면은 이 산이에요. 산을 깎아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 언덕입니다. 그래가지고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삼성역 포레스티 아파트가 시세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요거를 빼고 말할 수가 없죠.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 언뜻 보기에는 뭐 3,800세대 정도 되고 자이 푸르지오 1군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이야, 요거 나중에 2023년 10월에 이제 입주 예정이니까 뭐 요때쯤 해가지고 물량 많이 쏟아질 때 한번 사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딱 여기 제가 출퇴근할 때 보거든요. 여기 딱 보면은 요래. 와, 이게 옹벽이 엄청납니다. 옹벽이 이게 몇 층이야? 이게 한 10층 높이 되나요, 이거? 네. 이 옹벽 어마어마해요, 여기. 완전 언덕백이죠, 여기. 네. 이렇게 옹벽도 높고 언덕이 상당히 심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이 신은역 한은채 랜더스원 여기는 그나마 언덕이 좀 심하지 않은 편이에요. 그나마 낫고. 그리고 여기에 중1구역이죠. 이제 효성 해링턴 이주율이 한 99% 정도 지금 이주를 했습니다. 볼까요? 네, 여기가 지금 코롱 한해채고요. 코롱 한해채고 이쪽에 지금 한 99% 정도 입주를 해가지고 거의 몇 세대 안 남았어요. 유흥주점 이제 사장님들 몇 분 빼고는 거의 다 이제 이동을 해서 이주를 했거든요. 지금 거의 철거를 지금 하고 있죠, 여기. 예, 여기는 제가 왔다 갔다 한번 보는데 여기 바리케이트 천막 치고 지금 거의 다 부셨어요. 예. 이쪽에는 지금 거의 다 철거가 완료가 거의 90%된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 신흥역이랑 초역세권인 이런 효성 해링턴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실거주로 매입하시는 것도 되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여기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형도만 보셔도
딱 보이시죠? 여기 재개발 예정이 된 이제 수진구역이랑 신흥구역 이쪽도 엄청나게 고바이고 여기도 고바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남은 완전 산에다가 집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성남에 신축 아파트를 사실 때는 무조건 평지를 사시는 게 나중에 가격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시세가 상당히 좀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희소성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신흥역 초역세권의 이 효성 해링턴 요런 아파트, 그리고 나머지는 이 평지의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이게 평지의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초역세권 이런 중앙도 롯데캐슬 아파트 요런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요런 거 지금 시세를 한번 보시면은 2012년식인데 가격이 진짜 역대급 하락장을 맞았는데도 가격이 상당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34평형 보시면 뭐 저층 뭐 이거 1층이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고층이 12억이에요. 12억. 매물도 몇 개 없고요. 12층인데 12억 5천 정도. 12억 6천. 그러니까 시세가 탄탄하게 받치고 있어요. 저는 이거 가격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좀 이상하다. 뭐지? 막 이상했는데 그 이유가 이 초역세권이라는 거예요. 초역세권. 그 44평 같은 경우도 중층인데 12억 13억. 매물도 별로 없죠. 하여튼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희한하게 여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언덕이고 여기랑 좀 멀기 때문에 46평 보시면은 가격이 1층 9억 5천, 뭐 12억. 근데 12억에 절대 가격이 안 나가요, 이거. 매매 보시면 당연히 힐스테이트 1차, 2차가 있는데 2차가 당연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버스 정류장이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타기도 편하고 세대 수도 많고, 그리고 여기 단지에 단지 내 상가가 밑에 여기 이렇게 메가커피라든지 뭐 이렇게 슈퍼라든지 부동산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그 단지 내 상가가 이렇게 좀 들어서 있는데 1차 같은 경우는 뭐 편의점 하나 있고 뭐 편의점이랑 뭐 학원 같은 거 그런 거 빼고는 이렇게 상가가 좀 약합니다. 하지만 힐스테이트 2차는 괜찮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려면은 힐스테이트 2차가 낫죠. 시세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46평 보시면 2층이 9억 5천, 5층인데 9억 5천 이거 괜찮죠? 7층에 9억 6천. 와, 이런 거 정말 금매죠, 이런 거. 내년에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거 한번 보셨다가 정말 괜찮다 싶으면은 뭐 매입하는 것도 좋죠, 이런 거. 예. 나머지 11억씩. 근데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보시면 이제 신은역 하늘채 랜더스원인데 한번 보세요. 2022년 9월 준공된 지 이제 9월에 준공됐는데 매물이 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도 196개 그 정도밖에 없죠. 전세 115개인데 이 정도면 전세가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금방 나간 거예요. 이렇게 전세가 안 나가는 이런 시기에 전세가 115개다. 이 정도면 신축치고 이게 2,400세대인데 진짜 금방 나간 겁니다, 이거. 예. 매매 보시면 매물이 없어요. 지금 24평이 8억, 29평이 8억 2천이고 34평 11억. 그러니까 매물이 딸랑 뭐 지금 이 정도 한 3개 정도밖에 없는데 이거 정도면 매물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 요런 수준이에요. 물론 전세는 아직 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신흥역이랑 가깝고, 그리고 여기도 물론 단차로 해놔가지고 경사가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경사는 있지만 이제 단지에 이게 평지화를 해놨어요. 평탄화를 시켜가지고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게 언덕이긴 하지만 단지 내부로 들어가시면 평탄화도 돼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실거주하기 상당히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제가 운동하러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여기 단지 조경도 잘 돼 있고 상가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살기 굉장히 좋아 보이고, 저도 이거 구축 아파트 팔고 이쪽으로 이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예. 하지만 여기 계시던 부동산 소장님이 제가 몇 달 전에 상담했을 때는 가격이 팍팍 떨어진다. 이거 매물이 너무 많다. 이거 걱정된다 그랬는데 결론은 반대로 이게 아파트가 거의 다 소진이 됐거나 아니면 집주인들이 그냥 매물을 걷어버리고 직접 무리해서 들어가신 거죠. 결론은 매물이 없다. 굉장히 귀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랑 비교되는 그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 매종이 있는데 이 두 아파트를 비교하면은 당연히 하늘채 랜더스원이 좀 더 좋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라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편한 세상 여기가 당연히 세대수가 많아요. 5천 세대가 넘죠. 5,300세대인데 여기에 좀 큰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겨요.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6단지, 5단지 단지별로 이렇게
관리를 따로따로 합니다. 통합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이제 뭐 5천 세대라서 한꺼번에 관리비가 부과돼가지고 가격이 좀 저렴한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 부과되기 때문에 관리비 측면에도 좀 불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죠. 이게 도로가 이렇게 관통하기 때문에 뭐 주변 사람들이 통행하기는 좋지만 이 아파트 내에서는 도로로 끊겨 있기 때문에 단지가 쪼개지는 그런 단점이 있죠. 여기에 좀 조경이라도 하나 더 심어 놓으면 더 좋을 텐데 하여튼 이런 단점도 있고 지형도 보시면은 상당히 언덕이고요. 그리고 그 단대 오거리역이 바로 여기 있는데 여기랑 가까운 이런 동은 괜찮습니다. 근데 막 예를 들어서 5단지 이런 데는 사실상 완전히 진짜 비역세권이 걸어서 절대 못 갑니다. 버스 타고 가야 되죠. 그런 이런 비역세권의 이런 단점,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이편한 세상을 하신다고 하면은 지하철역이랑 좀 가까운데, 요런데 1단지라든지 요런 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하락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 내년 10월이죠. 내년 10월에 산선역 자이프루즈가 입주를 하니까 요 입주 시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본 다음에 이때 물량이 쏟아지면 그때 좀 급매라든지 좀 괜찮은 가격에 그런 물건을 잡아서 실거주로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하면서 제가 좀 느낀 점은 직장이 이제 복정역 쪽인데 차로 출퇴근하면 언덕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사소한 단점이지만 차 연비가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제 차가 아반떼 AD 디젤인데 연비 평균 한 15km, 16km는 나오는데 여기 출퇴근하면은 한 10km 정도 나와요. 10km. 네, 충격적인 그런 연비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생활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위례 스타필드를 자주 갑니다. 스타필드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아이들 카트 타고 이제 쇼핑하고 이렇게 놀기 굉장히 좋은데 이쪽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래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쇼핑몰 대형 쇼핑몰 이런 게 있는 게 추운 날씨에 이런 데서 노는 게 상당히 좋죠. 구성남 같은 경우는 이 세이브존이라든지 저희가 자주 가는 이런 세이브존이라든지 이마트 이런 데도 뭐 이용하기 편리하긴 한데 아무래도 애들이랑 아이들이랑 뭐 밥 사 먹고 좀 여유 있게 쇼핑을 즐기기 위해서는 위례 신도시를 많이 갑니다. 그리고 맛집 같은 경우도 위례 신도시에 몇 군데 있죠. 도시 뭐 이런 쪽에 서일로마을 카페거리 이런데 맛집이랑 카페가 좀 많아서 위례로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분당으로도 물론 가끔씩 가죠. 분당에 서판교에 이런 맛집 이런 데 많이 가고 판교 현대백화점도 있고 이 구성남에서는 건물 상가들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주차가 상당히 불편해요. 주차 불편하고 밥 한번 먹으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좀 차 집에다 놔두고 걸어서 간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위례라든지 서판교 이런 데는 그래도 나름 주차하고 뭐 밥 먹기 괜찮죠. 예. 그러니까 생활권이 구성남에서 뭐 맛집 가고 쇼핑하고 그런 거보다 이제 서판교, 뭐 판교, 분당에 이제 병원도 가끔 가고요. 분당, 위례 신도시 이런데 이제 자주 이 생활 편의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살짝 학군 말씀드리면은 사실 구성남은 학군이라고 볼 수가 좀 없죠. 솔직히 좀 애매한데 분당이 아무래도 학군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는 어떻게든 다닐 수가 있는데 이제 중고등학교가 되면은 학군의 그런 애매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탄에 있는 분이라든지 광교에 있는 분들이 이제 애들 고등학교 보내려고 좋은 고등학교 보내려고 이제 분당으로 많이 오시죠. 성남 같은 경우도 지금 학군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는 구성남이 신축 아파트가 뭐 만 몇천 세대 들어오게 되면은 뭐 분당을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뭐 쉽지가 않죠. 이 학군이란 거는 뭐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신흥 3동, 신흥 1동, 수진 1동 이런데 지금 재개발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초기 단계이긴 한데 재개발 진행하고 있고 상전 3구역은 지금 이주가 한 45% 정도 됐고 여기도 지금 이쪽에 상대원동도 지금 5천 세대 규모로 재개발 시동 걸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가 많고 신축 아파트가 이렇게 대단지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구성남 같은 경우는 급지로 따지면은 강남이 1급지 그리고 분당이 2급지 성남이 한 3급지 4급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축이 다 들어서게 되면 적어도 한 분당이 2급지니까는 한 2.5급지 정도 그 정도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이런 언덕배기 지형적인 단점이 좀 크죠. 예. 그런 것만 빼면은 어쨌든 적당한 가성비 있는 가격에 이쪽으로는 강남 잠실 있고 밑에는 판교 있고 직주 근접으로 거주하기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내실 때 한 번씩 임장들 해보시고 지금은 사실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섣불리 이동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봐가지고 아파트를 실거주를 하시면 분명히 만족도를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지금 같은 이렇게 하락장에 아파트를 사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정신이 나간 그런 행동이긴 한데 또 남들과 다르게 행동을 해야지 또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 투자의 대가들은 항상 이 하락장 공포에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쉽진 않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좀 살펴보시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공부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니까 그냥 아파트값 막 떨어지니까 넋 놓고 가만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펴보지도 않고 그렇게 있는 것보다 공부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